좀 구체적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지금 해놨는데요. 있습니다. 우선은 지금 현재 농지에 대한 분석을 인공위성 사진 있잖아요. 좀 찍잖아요. 정기적으로.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모든 국토를 정기적으로 인공위성 사진으로 다 찍죠. 위성 사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? 국토부? 국토부에서 하나? 공간 정보를 제가 관리하고 있겠죠. 정기적으로 위성 사진을 전 국토에 대해서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으로.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예. 그러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어. 그게 옛날에는 뭐 2, 3년에 한 번씩 하다가 요새는 더 주기가 짧아졌을 텐데 그거 말고도 위성 사진은 많이 찍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그 위성 사진을 찍으면 개별 농지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죠. 네. 그 지금 요즘 세상에는 저기 군사 미사일 폭격 지점 설정도 다 인공지능으로 위성 사진 분석해 가지고 저거다 이렇게 정해서 수천 군데를 동시에 타격 목표를 정하기도 하잖아요. 예. 그 정도로 정밀하다는 얘기인데. 예. 그러면 이 위성 사진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뭐 요번에 찍은 거, 작년에 찍은 거, 재작년에 찍은 거 쭉 전부 다 데이터를 줘서 읽혀 가지고 분석을 하면 요거는 몇 년 동안 묵어 있던 거다. 요거는 저 평수가 얼마 정도인데 예를 들면 지적은 요렇게 돼 있는데 실제 여기는 경작을 하고 여기는 이게 다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어요? 사람 눈으로 하는 거 불가능하죠, 이게. 그렇습니다. 예. 지금 충분히 가능하죠. 시스템도 다 만들었어요? 네. 시스템을 다 만들었는데. 시스템 있습니다. 있어요. 네. 그럼 지금도 땡땡 필지 전북에 2년 동안 묵어있던 농지 필지 다 뽑아라. 그럼 순식간에 나오겠네요?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필지가 아니, 그게 조사하는 그게 정상이죠. 필지별로는 돼 있고 저희가 보고받은 거는 그 정확도가 국토 크기 그 확대를 하면 무슨 작물이 어떻게 생육되고 있다까지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은 인공지능이 좀 매우 역량이 뛰어나게 개발이 돼 있어서 질문만 잘하면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. 데이터만 주면 그러니까 위성 사진하고 뭐 지적도 뭐 등등 정보를 제공하고 전북에 3년 동안 30% 이상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묵어있던 땅 필을 다 찾아내라. 이러면 그거 쫙 찾아낼 것 같아요. 그렇죠. 명령어를 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가능하겠죠. 뭐 안 돼 있으면 만들어야 될 것 같고. 근데 그래야 이 사람 눈으로 수작업으로 그거 어떻게 찾아내겠어요? 못합니다. 그래서 아마 전수조사 하자고 한 것 같은데 정밀하게 하도록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전에 이 직불금 가지고 임찬홍하고 지주하고 많이 싸웠잖아요. 그렇습니다. 요새는 말이 없던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?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? 일부는 은폐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임찬홍 보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내가 전에 어디 경기도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. 다 임찬홍이래.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지주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게 드러나면 자기는 다음에 농사 지을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맞습니다. 그냥 오면 주인이 하고 있다고 우리 확인해 주고 왜냐하면 그 동네 이장이 다 알고 있거든요. 저 주인이 누군데 저 누가 농사 짓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. 이장이. 근데도 그 적당히 그냥 다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실태가. 근데 그 직불금은 전에 뭐 정치인들이 농지 가지고 있으면서 받았니 말았니 이런 것들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요새는 어떤가 체크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저희가 이번에 하는 김에.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걸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. 그러니까 뭐 저도 성남시장에 있을 때 이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봤는데 법 제도도 뭐 실제로 매각 명령도 거의 어렵고 하는 척만 하면 다 면제되게 돼 있어요 보니까. 그 담당을 조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 저도 사실 포기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신났다고 투기했겠죠.
결국 신고 포상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강화해서. 예. 그리고 저 제도 개선 사항에 성실 경작을 한 경우는 처분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, 예를 들면 이제 작용하지 않고 있더라, 또 예. 묵어 있더라, 또는 제3자가 경작을 하더라, 또는 딴 용도로 쓰고 있더라 등이 발견이 되면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 아니에요. 팔아라. 예. 처분 의무 때는 팔아라는 아니고요. 아니에요. 농사를 짓던지 대책을 세워라. 대책을 라고 하면 세워라라고 하면 처분 의무고요. 이것도 타협의 산물이겠지.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당연히 팔으라고 그래야지. 네. 하여튼 그렇게 판정을 해주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처분 의무가 있는 땅이 되었음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된 경우에는 3년 동안 계속 경작을 하면, 자기가 작용을 하면 면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. 맞습니다. 처분 그러면 의무가 딱 발견이 되면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봐야 되네. 3년 동안은 그래서 나무를 심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. 그러면 실제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겠네.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 한 사람이 이제 단체장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다 발견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지켜봐야 되네. 왜냐하면 2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네. 3년째 가서 농사를 싹 지어 자기가. 그러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? 처분 의무가 소멸됩니다. 그렇지. 그러면은 그 단체장 임기 지나버리네. 그럴 수도 있어요. 예, 있으나 마나한 이 제도인 거예요, 이게. 예.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이다.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. 그죠? 네. 일단 허가 받아서 자격 증명 받아가지고 농지 취득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.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묵혀도 되고 걸리면은 한 3년 만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다 면제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걸리면은 또 3년 동안 한 번만 가서 싹 이러면 또 4년 지나고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? 걸리면?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일단 걸렸어요. 그래서 다음 해, 그 다음 해는 안 하고 있어. 이제 3년째 돼가지고 그 세 번째 해에 가지고 농사를 지어. 그래서 의무가 소멸이 됐어요. 그 다음에 또 방치를 해. 그래가지고 한 5년 후에 또 걸렸어. 그러니까 3년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농사 짓는 척 해. 그러면 소멸이 됐어. 그 다음에 또 안 걸리면 그냥 끝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? 그렇게까지 정교한 위법을 하지 사례를 본 적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냐면 악용하자고 현재 하면. 제도를 악용하고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죠. 못 빠져나가게 해야지. 그러니까. 예. 그래서 이게 걸려도 3년 안에 한 번 지으면 소멸해버리고 다음에 또 걸리면 또 3년 안에 하면 소멸되고 지금 현재는 그런 거죠. 네. 다시 두 번째 걸렸을 경우는 즉시 처분 명령 대상이 된다. 이런 것도 아니죠. 처분 의무를 내렸는데 일단 소멸이 하면 안 하면 다음에 또 걸리면 어떻게 돼요? 다음에 또 걸리면 예. 모르겠죠. 생각 안 해봤지. 예,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. 내가 보기에는 현 법률 규정상으로는 처분 의무가 발생했다가 소멸하면은 다음에 또 해봤자 걸리면 처분 의무가 다시 발생하고 3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면은 처분 의무가 또 소멸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있으나 마나 법조항이에요, 이거. 이거를 제가 지적하는 이 문제를 감안해서 예. 걸려서 1년 내에 경작을 안 하거나 계속 경작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그때는 처분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버려야지. 네, 그래서 이 부분을 네. 이번에 좀 강화하려고. 명령을 했는데 한 번 걸려서 대상이 됐는데 네. 그 다음 해 걸린 다음 해 새로운 농사철을 그냥 넘겨서 그때 농사를 작용을 안 했다고 하면 즉시 처분 대상이 명령. 되는 걸로. 예. 처분 의무와 동시에 처분 의무가 생기면 처분을 해야지. 처분 명령을 해야 처분 의무가 다시 또 생기고 그거 뭐예요, 그거? 이게 처분 그러니까 처분 의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하면 처분 명령 이런 그러니까 이게 법률을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예. 그 사실상인 거예요? 처분 명령을 하면 팔아라라는 뜻입니다. 처분 명령이 처분하세요라는 그러니까 아니, 처분 의무하고 처분 명령에 따른 의무하고 차이가 뭐냐고. 처분 의무는 농사를 지세요 이런 건 거고요. 여기 이 그대로 따르면 작용 의무는 원래 있는 거잖아. 이게 이상하게 만드는 거 장난처럼 거라 이 말이죠. 예, 그래서
그래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실제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맞습니다. 명확한 취지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꼭 어기지 못하게 해야지.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네. 그게 법이 아니잖아요. 네, 너무 느슨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이제 불법이 완연한 사회가 된 거예요. 이게 힘센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잔머리 쓰는 사람 빠져나가고 꽤 잘 쓰는 사람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려가지고 이거 처분 의무가 생겼다니까 착한 사람은 팔 거 아니에요. 처분하라고 그랬으니까. 그래서 그러지 않게 예, 평범한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하여튼 요거는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예, 지금은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네.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실효적으로 예,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예, 나머지도 다 그에 준해서 하도록 하시고요. 그다음에 강제 방법도 좀 현실적으로 하자. 이게 이행강제금은 토지 가액의 25% 이하 한 번 15%. 예. 한 번? 한 번 부과하고요. 안 팔면 계속 매년 나갑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올해 납부를 안 했으면 그 20일 정도 독촉장을 보내고 20일 정도 있다가 아예 그러면은 경매에 저기 됩니다. 성실한 단체장 자치단체장한테 걸려가지고 미움받으면은 매년 부과 당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. 좀 잘 알면 안 해버리면 그만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. 예, 이행 강제금 부과는 지금 그렇게 되죠, 해야 지금. 되는데 그렇습니다. 네, 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네, 저 이쁜 데는 안 하고 미운 사람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. 그죠?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자동으로 1년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증액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실효적이겠죠.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고. 예, 신고보상금도 실제로 이렇게 이행강제금으로 국고에 실제 환수되는 금액의 뭐 20, 30% 하든지. 아, 예, 뭐 알겠습니다. 그것도 그래 하면 되지 뭐. 예, 이게 이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,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작용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대통령이 저렇게 가혹하게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농사 지으려고 샀으면 약속을 국민한테 하고 헌법상 규제에 따라서 했으면 그거 따라야죠. 안 따르면 책임을 져야지. 그게 정상사회 아니겠습니까? 농지보전 부담금도 현실화를 좀 제대로 하시고 눈치 보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농지 가지고 계세요? 장관님? 저는 없습니다. 농지가 없습니다. 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. 네, 네, 없습니다. 있으면서도 작용하면 괜찮다니까. 작용하는 건 상관없어요. 진짜 작용하면. 신고 보상금도 그렇게 하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매각 명령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건 뭐 구조를 완전히 새로 짜야 되는데 매각 명령을 했을 경우 매각하라 이렇게 하면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땅이 지금 1,000만 원짜리인데 매각하라 그걸 명령에 응한다고 5천만 원에 내놓으면 안 팔리잖아요. 그거 하나만 하지 그거. 맞습니다. 그래서 예,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매각 명령을 하면 매각 명령이 이행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얼마 가격에 농지은행에게 뭐 팔게 한다든지. 네. 지금 농지은행에서는 공시지가로 이제 매입을 하니까요. 매입을 할 수 있다지 안 팔면 그만이죠. 본인이 안 팔면은 못 파는 사실은 예,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나도 가격의 강제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. 맞습니다. 네, 그거에 대한 뭐 어쨌든 대안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시가 감정평가액의 뭐 80%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예 규정을 해서 강제 매수를 할 수 있게 해놔야 매각 명령의 의미가 있지. 네, 매각 명령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강제 매입하는 걸로. 예. 그래서 지금 농지은행에서는 공시지가로 사게 되는데 공시지가가 농지 거래가의 80%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농지의 수도권의 농지의 공시가격하고 실거래가는 차이가 엄청날 건데. 엄청나기 때문에 예, 그 부분은 80% 아니에요? 예, 예. 그러니까 그건 감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감정가에 감정가에 뭐 몇 퍼센트, 90%, 80% 하든지.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농지은행에서 사실은 공공기축농지를 좀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데요. 네. 그 공공기축농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우리 정부 말 되면 하여튼 너무 한만 복잡하고 선액가 막 일이 많다고 시간 너무 끌면 안 돼요. 알겠습니다.
신속하게 예. 제도 정비 내년에부터 적용할 수 있게는 해야 그렇게 됩니다. 하겠습니다. 네, 머리 아픈 일이긴 한데요. 그리고 약간 충격적인 일이기도 할 겁니다. 이때가 이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거 해서 무슨 사회주의자냐, 뭐 빨갱이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법은 지키려고 서로 합의해 놓은 거니까 지켜야죠. 지킬 수 있게 하시죠. 네, 예. 하겠습니다. 네.